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4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태섭 전 의원이 어저께 재심 청구서를 냈죠. 그 재심 청구서에 보면 5가지의 불가 이유, 본인의 징계가 불가하다 하는 이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얼마나 타당한 주장인가. 그래서 심지어는 우현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민주당이 최근에 이 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민주당을 흔히 가치 중심의 정당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평해왔죠. 근데 그 가치가 하나 둘씩 다 짓밟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사태에 대해서 초반에 가만히 놔두다가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의원과 정의연 문제에 관해서 안성쉼터, 그다음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혼용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5월 29일 날 윤미향, 그 당시는 당선자죠. 당선자가 해명을 하기 전까지 사실은 온갖 합리적 의혹이 제기됐고, 윤미향 당선자는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그 다음에 5월 29일 날, 그러니까 5월 30일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그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내놨는데 그것이 다 아니다, 의혹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혼용한 문제가 2012년부터냐 2014년부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한 이틀 뒤쯤에, 사실은 2012년부터인데 근데 2012년 나비기금인데 그거는 나비기금의 전용 개인 계좌였다. 그러면서도 그 계좌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2012년에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인데 그게 나비기금 모금을 위한 전용 계좌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통장을 공개하면 그 순간 그 부분에 관한 논란은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짐작하건대 그게 본인의 해명과 달리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혼용한 것이다 하는 증거가 거기에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로만 주장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 계좌를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게 합리적 관측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야 뭐 윤미향 의원만 알겠죠. 그냥 말로 주장하고 끝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의원 문제에 관해서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그러면서 실제 민주당 내에서 윤미향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에 관련 TF가 구성이 됐죠.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있고, 민주당에는 현재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해서 오히려 남인순 의원이 개인적으로 윤미향 의원과 이리저리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 언론 보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한테 그 계좌 별 문제 없는 것 같던데요 라고 보고를 해서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의원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구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엊그제 윤미향 의원이 자기 방에 9시간 동안 머물다가 잠시 오후에 외출을 한 적이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서부지검에 출두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를 면담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면담하는 장소에 남인순 의원이 배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인순 의원이 윤미향 의원과 이리저리 소통을 해가면서 당 지도부에 윤미향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지도부는 그걸 믿고 윤미향 의원 감싸기 내지는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윤미향 의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 제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함구령을 따르고 입을 딱 닫고 있는 게 합리적인가요? 그거는 바로 윤미향 의혹이 얼마나 합리적인 의혹이냐,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에 개인계좌와 법인계좌를 혼용한 것으로 보이는 납입기금 모금 의혹이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거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한 번은 2012년에 납입기금을 모금한 데서부터 개인계좌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개인계좌, 법인계좌 혼용은 2014년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년간의 차이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를 내놓고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왜 이 설명이 엇갈리지?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해소 안 된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라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합리적인 관측이다. 그리고 그거야말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표현의 자유 어디에 보장돼 있죠? 우리 헌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원래 이 표현의 자유의 연원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연원을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1조에 보면 국민은 누구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 결사일 자유를 갖는다. 여기에 언론, 출판 이런 부분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동안의 미래통합당보다는 민주당에서 훨씬 폭넓게 인정을 해왔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인데, 함구령은 이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표현의 자유에 이어서 이번에는 양심의 자유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바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작년 말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표결 때 기권을 했습니다. 본인 주장은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소통을 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케이를 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떤 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그런 얘기를 이인영 원내대표로부터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의 양심, 소신에 따른 표결, 이거는 어디에 보장되어 있느냐? 그것도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19조에 보면 이거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누구나, 국민 누구나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국회의원도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양심의 자유를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 45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면책특권입니다. 그런데 소신에 따라서 국회 안에서 표결을 했죠. 이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 민주당도 국회 밖입니다. 국회 밖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책임을 민주당이 물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이 부분에 관해서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제46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그러면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것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다. 근데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 우선 의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소신 표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 이건 헌법 제46조 제2항 이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금태섭 전 의원이 이런 논리대로라면 우현적 정당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민주당이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어저께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자, 윤미향 의원 의혹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징계한 것이 된다. 이 둘 다 헌법적 가치이고,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의 가치 중심의 정당의 그 가치, 이것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다.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우현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 지도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최고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켜왔고 그 다음에 지키도록 미래통합당한테 비판의 화살을 내렸던 그 가치, 그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인데 이 부분을 정면으로 짓밟고 나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을 안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당으로서 가치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뭐 갈등을 벌일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가치와의 전쟁, 이거에 대한 결론의 문제이다 하는 거하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윤미향 의혹에 대한 함구령, 이 부분을 어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박범계 의원 초반에, 지금은 뭐 좀 바뀌었더군요. 초반에 이 부분에 관한 진상을 스스로 규명해야 된다 하고 그 요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박용진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분에 관해서 의혹을 추가 해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김영춘 전 의원,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사람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된 건가? 함구령을 어겼지 않습니까? 대표의 함구령을 어긴 사람과 그 다음에 당론을 어긴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설명을 국민 앞에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공당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